지성의 파편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어젯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침대에 누워서도 뒤척이며 끝없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내일 발표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갚아야 하지? 혹시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걱정들이 당신의 밤을 그리고 당신의 오늘을 갉아먹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마치 머릿속에 자동 재생 버튼이 눌린 것처럼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소모시키죠. 걱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위장이 조여오고 무기력은 점점 깊어지고 집중력은 무너져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 중 정말 내일 반드시 일어날 일은 얼마나 될까요? 시중팔구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오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걱정에 지배당한다면 남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게 될까요? 가장 빛나야 할 오늘이 걱정이라는 그림자에 묻혀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데일 카네기는 이 문제에 대해 평생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걱정을 다루는 훈련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걱정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기술, 그리고 다시는 과거와 미래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처럼 걱정의 노예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훈련을 시작해 자유를 되찾을 것인가? 이 영상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걱정 습관을 끊어내고 삶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십시오. 끝까지 본다면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걱정은 언제나 두 가지 시간대에서 생겨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시간대에서 끝없이 무너집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을 짊어지느라 오늘의 힘을 잃어버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걱정 중 대부분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 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단단한 격실 속에 가두듯 지켜야 합니다. 카네기는 이를 Daytime Compartment, 즉 오늘만을 위한 방수 격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바다를 건널 때 하나의 칸막이를 철저히 닫아 물이 새어들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이라는 칸막이를 세워야 합니다. 어제의 물이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일의 파도가 덮쳐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단단히 지켜내는 사람만이 내일을 맞이할 힘을 얻습니다. 오늘을 놓친 사람은 내일도 놓치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오늘 하루만 산다면 나는 무엇을 걱정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마도 답은 단순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멈추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다. 그 단순한 태도가 당신을 바꿉니다. 걱정은 과거와 미래에서만 자라나지만 행복은 오직 오늘이라는 토양에서만 피어납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어제의 후회를 잘라내고 내일의 불안을 닫아버린 채 오늘이라는 작은 방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이 몰려온다면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그건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늘은 오늘의 몫만 감당한다. 이 단순한 원칙이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제와 내일에서 해방시키고 오늘을 살아있는 시간으로 되돌려줄 것입니다. 걱정을 이기는 첫 번째 원칙은 단순합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걱정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문제를 직시하고 즉시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걱정을 두려워해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걱정은 피할수록 더 커집니다. 작은 불씨가 꺼질 기회를 잃고 결국 마음 전체를 불태워버리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네기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세 가지 질문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지금 가장 나쁜 상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면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부풀었던 공포는 실제 크기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걱정은 만약에라는 안개 속에서 커집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결과를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마음은 차분해지고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최악의 경우 실수로 상사의 지적을 받는 것, 그 정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자료를 한 번 더 점검하자. 연습을 반복하자. 그리고 혹시 지적을 받더라도 그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나면 걱정은 더 이상 마음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행동과 준비가 들어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을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지 말고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걱정되는가?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그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기록하는 순간 걱정은 형태를 갖춘 문제로 바뀌고 문제는 곧 해결 가능한 과제로 바뀝니다. 걱정의 가장 무서운 힘은 모호함에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안개가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안개를 글로 붙잡는 순간 걱정은 실체를 드러내고 두려움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걱정을 적고 최악을 인정하고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 이 세 단계만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걱정이 줄어드는 그 순간 당신의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 에너지가 모여 당신의 삶을 앞으로 밀어줄 것입니다. 걱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습관입니다. 습관처럼 떠오르고, 습관처럼 곱씹고, 습관처럼 확대되죠. 그래서 단순히 걱정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걱정이라는 습관은 의지 하나로는 끊기 어렵습니다. 대신 새로운 습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습관은 생각하는 습관으로, 행동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한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대체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대체 습관은 몰입입니다. 걱정이 시작될 때 그 즉시 의미 있는 행동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작은 청소, 가벼운 운동, 혹은 눈앞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 몸과 마음을 행동으로 이끌면 걱정의 고리는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두 번째 대체 습관은 시간 제한입니다. 걱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면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저녁 7시 10분부터 10분 동안만 걱정한다. 이렇게 걱정의 시간을 정해두면 그 외의 시간에는 걱정이 밀려와도 스스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마음의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 대체 습관은 사실에 집중하기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감정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사실만 남겨두면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된다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만 따져 보십시오. 오늘 내가 검사받은 수치는 정상이다. 의사가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다. 이렇게 사실만 남겨두면 걱정은 과장된 그림자를 잃어버립니다. 네 번째 대체 습관은 타인의 시선에서 바라보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걱정을 만약 누군가가 털어놓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조언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정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시선을 바꾸면 스스로도 불필요한 걱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습관은 즉시 행동하기입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작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 정리 한 번, 기록 한 줄. 작은 행동이 쌓이면 걱정은 사라지고 성취감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걱정은 없애려는 힘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새로운 습관으로 교체될 때만 걱정은 자리를 잃습니다. 습관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몰입 시간, 제한 사실, 집중 시선, 전환 즉시 행동.
이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실행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할수록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듭니다. 그 순간부터 걱정은 습관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걱정을 습관처럼 반복하는 사람은 불행을 습관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걱정을 습관적으로 끊어내는 사람은 평온과 자유를 매일의 습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걱정은 언제나 머릿속에서만 자랍니다. 생각 속에서 돌고 돌며 점점 커지지만 행동이 시작되는 순간 그 힘은 무너집니다. 데일 카네기는 강조했습니다. 걱정은 무의의 자식이다. 행동은 걱정을 죽이는 칼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밤새 뒤척이며 떠올리는 걱정 중 실제로 손을 뻗어 행동으로 옮겼다면 그 걱정의 절반 이상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행동은 걱정의 구조를 바꿉니다. 막연한 공포를 구체적 움직임으로 대체하고 무력감을 작은 성취감으로 바꾸어 줍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앞두고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큰 병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 걱정은 며칠, 몇 주 동안 그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그 순간 걱정은 더 이상 그를 붙잡지 못합니다. 행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표를 작성하고 작은 실행 단계를 하나씩 밟아 나가면 걱정은 점점 줄어들고 자신감이 채워집니다. 행동은 마음의 무게를 옮겨 놓습니다. 걱정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머릿속에 얹어두지 않고 작은 행동이라는 바퀴에 실어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며 이 진리를 반복해서 증명했습니다. 걱정하는 습관에 빠져 있던 이들이 작은 행동으로 전환하는 훈련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은 반드시 큰 거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는 것, 걱정이 떠오를 때 짧은 산책을 나가는 것, 걱정이 시작될 때 전화를 걸어 문제를 확인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걱정의 고리를 끊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머릿속에서만 살 수 있고 현실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생각 속에 머무는 1시간의 걱정은 1분의 행동만 못하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행동을 즉시 실행하십시오. 행동은 걱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의 뿌리를 뽑아냅니다. 행동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걱정 대신 행동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단순해지고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지며 당신의 하루는 훨씬 더 충실해집니다. 걱정은 사실 사고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건이 문제가 되기 전에 우리의 해석과 생각이 문제를 키워버립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이는 담담하게 넘어가고 어떤 이는 밤새워 걱정합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고의 훈련에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걱정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렌즈로 보기 때문에 생겨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고 훈련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훈련은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아마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분명 저 사람은 나를 안 좋게 볼 거야. 그러나 실제로 확인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추측의 옷을 입은 불안일 뿐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사실인가? 아니면 단지 내 추측인가? 두 번째 훈련은 확률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은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걱정하는 일의 90%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라면 그 1%를 붙잡고 99%의 삶을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숫자로 환산해보는 순간 걱정은 그 힘을 잃습니다. 세 번째 훈련은 가치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내 인생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5년 후, 10년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일까요? 대부분의 걱정은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큰 그림 속에서 사소한 걱정을 바라보는 훈련, 그것이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네 번째 훈련은 긍정적 대안 사고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 대신 만약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로 바꿔보십시오. 부정적 질문은 불안을 키우지만
긍정적 질문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마지막 5번째 훈련은 현재의 단내리기입니다. 걱정은 언제나 미래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눈앞의 현실을 붙잡을 때, 걱정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주변을 바라보고, 손에 잡히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의 닻을 내리면, 미래의 폭풍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 5가지 사고 훈련을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들게 됩니다. 걱정의 회로 대신 명확하고 차분한 사고의 회로가 자리 잡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고는 훈련할 수 있다. 그리고 훈련된 사고는 걱정을 이긴다. 걱정은 혼자 있을 때 더 크게 자랍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 때 작은 불안은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고립은 걱정을 키운다. 대화는 걱정을 쪼갠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감정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걱정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며칠 고민하던 문제가 친구와 대화를 나눈 단 10분 만에 가볍게 느껴진 경험.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걱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십시오. 말로 꺼내는 순간, 막연했던 불안은 구체적 언어로 바뀌고, 언어로 정리된 문제는 더 이상 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들어주는 사람과의 대화 그 자체입니다. 그랬구나. 내가 힘들었겠다. 라는 공감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객관적 피드백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걱정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건 내가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야. 그 정도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짧은 말 한마디가 걱정을 해체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기 안에서 키운 불안은 타인의 한마디로 의외로 쉽게 무너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타인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있을 때는 자신의 걱정을 잊어버립니다. 봉사, 작은 도움, 따뜻한 말 한마디, 타인에게 에너지를 쏟는 순간 내 안에서 맴돌던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걱정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나에서 벗어나 너에게 향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방법은 부정적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걱정은 전염됩니다. 늘 불안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의 마음도 똑같이 물듭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차분한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사고도 안정됩니다. 환경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물들입니다. 그러니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는 걱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함께 웃는 것입니다. 웃음은 걱정을 이기는 가장 단순한 치료제입니다. 농담을 나누고 가볍게 웃는 순간 몸의 긴장은 풀리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걱정은 결코 웃음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좋은 영화, 음악, 사람들 속에서 웃을 기회를 늘려가면 걱정은 점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방법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공동체를 찾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 걱정의 무게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가족, 친구, 신앙 공동체, 취미 모임, 그 어떤 형태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 함께 나눌 수 있는 단 한 모임만 있어도 걱정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걱정을 키울 수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대화하느냐,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당신의 걱정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걱정을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나누고, 피드백을 받고, 타인에게 집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고, 웃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걱정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닐 때 걱정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걱정을 다루는 수많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만을 살아가는 법,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법, 습관을 바꾸는 법, 행동으로 전환하는 법, 사고를 훈련하는 법,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 마음을 가볍게 하는 법.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목표로 모아집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걱정은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우리를 어제에 묶어두고 내일에 끌려가게 하며 오늘의 힘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그 사슬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걱정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유 역시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습관, 사실에 집중하는 습관,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 타인과 나누는 습관, 이것들이 모여 걱정의 사슬을 끊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걱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걱정을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불안을 줄이는 차원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방향을 되찾는 일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눈앞의 하루를 붙잡으며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밤에는 깊이 잠들고 아침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며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삶을, 그것이 바로 걱정을 넘어선 삶입니다. 그곳에서는 불안이 자라날 자리가 없습니다. 대신 명확성, 자신감, 그리고 평온이 자리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걱정을 반복하는 습관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작은 훈련을 시작해 자유를 선택할 것인지 기억하십시오. 걱정은 내일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앗아가는 데는 치명적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이 걱정을 다스리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진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마친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